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암보험, 소득보상보험,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득보상보험. 제일 중요한 것이 실손의료보험이죠. 이 중에서 이제 실손의료보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암보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질병보험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사항이죠. 청약서 질문사항을 고지사항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공통 과목에서 나왔던 것이고,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지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느냐. 1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최근 3개월. 자, 그 다음에 최근 1개월 이내로 진찰 검사를 받았는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이 좀 높게 나왔다. 추가 검사를 받으라. 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5년 이내는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제 여기 아마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7일 이상의 7일 이상의 치료, 그리고 30일 이상의 투약인데요. 또는 7일 이상의 치료는 이제 통원 횟수를 말합니다. 내가 병원에 간 횟수를 말하고, 30일 이상은 연속된 30일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10대 질병, 밑에 나오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10대 질병의 진단을 받은 경우, 이 네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청약서 그 질문사항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42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자, 틀린 거를 골라봅시다. 청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치료 받았느냐?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1개월이 아니라. 그 다음은 3개월 이내에, 그죠?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은 이제 한 번이라도, 마약의 경우는 1회성이라도 고지 답변해야 되고, 혈압 강화제나 신경 안정제 등은 상시 복용이 되겠습니다. 마약은 상시 복용이 아닙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아까 3, 4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1번 3개월입니다. 자, 추가해줘 보겠습니다. 고지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거는 진찰 검사를 하면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직장 내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치료란 입원이나 통원치료뿐 아니라 물리치료, 침치료 다 들어갑니다. 질병 개선 목적으로 받은 거는 다 해당이 되고요. 자, 수술 맞고 제왕절개 수술은 이제 면책이죠. 투약의 경우 의사에게 처방을 받았어도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실제 약을 내가 이제 약국에서 그 처방전대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방전을 받으면 일단 고지사항이 되는 거죠. 반대로 봐야 됩니다. 처방전을 일단 받았다면 그 처방전대로 약을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럼 다음 예제입니다. 질병상의 표준약관상 고지 의무. 아닌 것은이니까 1번은 3개월 전 그죠? 치료 맞고 11개월 전 추가 검사 1년 이내 맞고요. 5년 전 10대 질병 맞고 이거 진단만 받으면 투약을 받지 않아도 해당이 되고요. 자, 4번의 경우는 5년 이내에 7일 이상의 그죠? 6회 통원이니까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이니까 요거는 7일 이상에 해당이 안 되네 그죠? 그리고 20일 투약도 돼요. 30일 이상 투약이 해당이 안 되니까 4번의 케이스는 어때요? 4번의 케이스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예제 나오는데,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답을 보면, 청약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마약이나 혈압강화제 상시 복용인데, 마약은 상시 복용이 아니라도 일회성이라도 고지 대상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 예제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번 급여금의 보상 한도는 생명보험은 120일, 이거 잘 아셔야 되고요. 손해보험은 180일입니다. 네, 이번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암보험을 손해보험에서 담보할 경우에 이번 급여금의 한도는 180일이다가 아니라 네, 암보험은 생명보험에 기본적으로 암보험에서 판매한다 하더라도 생명보험의 상품이기 때문에 120일이 적용이 됩니다. 네, 2번은 120일입니다. 네. 3번의 경우 봅시다.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일로부터 180일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그때 한 번 더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원 한도, 방금 본 대로 생명보험 120일, 손해보험은 180일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에서 이번 주에 보험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입원하고 있는 중인데 보험 기간의 만료 시점이 왔다 그러면은 당장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 입원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자, 입원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보험기간이 종료됐다 이 말입니다. 입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80일 동안은 보장한다. 그 얘기죠. 보험기간이 끝나도, 네, 이 구간은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보험, 일반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 질병보험은 입원 개시일로부터 네, 입원 보험기간 전에 입원했던 날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카운트가 되는데 뒤에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그 보험계약자 측에 좀 더 유리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입원을 여기서 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비교해보면은,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입원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 전 입원일로부터, 맞죠? 그림 한번 더 보시면, 보험기간 만료 전 입원일, 맞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180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치료 중에 만료가 되면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아시겠죠? 다시 가보면 여기서부터 180일이다.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원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외래 90회, 처방전 90건까지 보상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차이점이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보험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시 수술이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동일 수술의 반복이 있는데 동일 수술을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또 했다. 이거는 당연히 각각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때마다 지급한다. 그런데 동시 수술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그 중에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이제 종전과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개정이 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두 개 다 지급했는데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질병보험의 입원. 입원 급여금의 보상 한도는 생명보험이 120일, 손해보험이 180일입니다. 기본적인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암보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그 상품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담보한다 하더라도 120일이 적용이 됩니다. 네, 180일이 아닙니다. 120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3, 4번이 조금 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3, 4번은 뭐냐면은 자 둘 다 180일이 나와요. 180일. 근데 이제 내용은 다릅니다. 3번의 경우는 동일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이제 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새로운 입원이 되려면 180일 경과해야 된다 이 얘기고 밑에 건 뭐냐면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면은 이 얘기입니다. 이제 4번은 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데 3번은 뭐냐면요. 입원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입원해서 입원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입원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새롭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번 동일 질병의 경우는 보상 제외 기간이 있는데 이 제외 기간이 180일입니다. 아마 그 실손보험을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한번 청구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통원치료는 이제 1년간 받으면 또 18개월, 18개월이 아니라 180일, 6개월이죠. 180일 지나서 또 보상이 됩니다. 네, 180일. 예, 동일 질병의 경우 한번 보상을 받았으면 6개월이 지나야 보상이 된다 이런 뜻이고 4번의 경우는 입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보험 기간이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초 입원일로부터 이렇게 180일까지는 보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험 기간이 끝났는데 매몰차게 여기서 끝 이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3, 4번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4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입원 한도는 120일, 180일. 아까 이제 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병보험에서 입원 중에 보험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여기서 끝났다 얘기예요. 그런데 최초 입원일이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180일이다. 이건 이제 뒤에서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뒤에서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을 배우는데 질병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다릅니다. 질병의료보험은 방금 봤던 것처럼 입원 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보험 최초 입원일, 만료 전 입원일 또는 최초 입원일이 되겠죠. 만료 전 입원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 얘기인데 실손보험을 잘 보시면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에요. 아까 그림으로 비교하면은 질병보험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입니다만 실손의료보험은 여기서부터 180일이다. 아시겠죠? 뭐가 더 유리합니까? 네, 실손의료보험이 좀 더 유리하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원의 경우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동안에 외래 90회, 처방전 90회까지. 예를 들어서 통원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180일 동안에 90회, 90건, 외래 90회, 통원 90건까지는 보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건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실손의료보험에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뭐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동일 수술의 반복은 당연히 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동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는 종전에는 각각 지급했는데 지금은 높은 거를 지급한다. 이게 이제 2017년 7월 교재 개정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이거 하나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에서 입원 및 수술에 대한 내용이다. 자, 입원 금액은 생명 120일, 손해 180일. 네, 암보험은 생명보험으로 담보하면 요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암보험은 손해보험에서 담보한다 하더라도 120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 금액금이 지급된 다음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180일. 180일의 보상 제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2번이 틀린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안보험은 120일, 둘 다 틀린 거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입원 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뭐가 틀렸죠? 질병의료보험은 만료 전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은 실손에 해당이 되죠.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를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을 받은 경우는 가장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암보험인데, 암보험은 이제 이 보장 개시일이 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장 개시일에 그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다. 이게 면책 기간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암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네. 우리가 이제 그 1과목에서 신고 기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신고 기준에서 암보험의 면책기간 90일, 네, 치매 면책기간 90일 이내였잖아요, 그죠? 이내, 일상생활, 네, 이제 90일 이내, 치매는 2년이었고요. 네, 이상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표준약관은 다 90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아니라 이미 최초 계약으로부터 90일이기 때문에 갱신이 여기 됐다 그러면 여기서 또 90일을 적용하는 건 아닌 거죠. 2번이 틀린 거죠. 갱신 계약은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보험 나이로 15세 미만자의 암보험의 보장 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로 한다. 이제 이거 뭐냐면 15세 미만자의 경우는 뭐 암 질병에 대한 뭐 위험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보장 개시를 계약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면책 기간을 두지 않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등도 일반 암보다는 어때요? 보통 일반 암에 대해서 뭐 2천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은 이쪽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런 암들은 아마 400만 원 정도,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지급하죠. 네, 여기도 면책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 기간을 두지 않는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정리된 내용으로 또 보겠습니다. 자, 암보험의 보장 개시일은 면책 기간이 현재 표준약관상 90일로 한다.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자, 면책 기간에 대한 예외 아까 문제에서 봤습니다만은 자, 소외감, 네,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소외감은 면책 기간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바로 개시가 된다 그 얘기죠. 15세 미만자의 암보험, 갱신계약의 암보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일을 포함한 90일의 다음날에 보장 개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빈칸 보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암 등을 소외감 빼고 소외감은 면책 기간이 없었으니까요. 자, 보험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뭐가 되냐라는 겁니다. 무효냐, 해제냐, 취소냐, 해지냐. 이것도 막상 나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개념을 명확히 봐야 되는데 요거는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 답이 1번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면책 기간이 90일인데 여기서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면책 기간에 진단 받은 건 당연히 면책이니까 여기서 진단 받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도 뭐 보장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진단이 되면은 무효. 또 무효가 되면은 돈을 뭘 돌려주나요? 납입 보험료 총액을 돌려줍니까? 아니면 해지 환급을 돌려주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효이고 이 경우는 원금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무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앞에서 봤지만 보장계실에서 면책기간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 네, 소외감, 가는 소외감이고 15세 미만자, 이거는 이제 모랄 해저드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갱신계약은 이미 면책기간을 지났으니까, 그래서 가나다는 면책기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의 경우는 암 치료 후 부활은 이게 신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 것은